자, 우리 앉아보시고 일어나 보실까? 무인정생한테 물어봤던 무인정생이 담당했는데 근데 4K 플러스 1끼리 같이 알았어요. 미치고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괜찮아. 잠깐 거 그냥. 괜찮아. 두 분 다 괜찮으신 거지? 상태가 아주 그냥 둘이 똑같네. 자, 광물이야. 광물. 무궁무진해. 광물은 정말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야 될 거야. 알았지? 왜냐면 판서를 하다 보면 내가 의기소침해져.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자, 우선은 62페이지 한번 봐봐. 광물. 자,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입자들을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무생물의 고체. 세 가지 걸 다 만족을 해야 돼. 자연에서 나오는 무생물, 고체. 인공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광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광물이 아니지. 우리 짱돌이 아니야. 일부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짱돌이 아니야. 그리고 고체가 대부분인데 액체가 나온 경우도 있어. 누구냐면 수은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면 준광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광물을 다르게 정의하자면 암석을 이루는 입자들의 최소한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입자,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광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거기 2번 표 안을 봐봐. 광물을 우리가 크게 구분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돼. 그래서 크게 거기 나온 것처럼 탄산염, 산화, 황화, 황산염, 할로겐, 규산염 여러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 다 몰라도 되고 딱 규산염과 탄산염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규산염과 탄산염 그 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나온 대표적인 광물들 이름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광물들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규산염과 탄산염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 조암광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조암이라는 말은 암석을 만드는 광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가 화강암인데 나중에 한번 잘 봐봐. 이 화강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검은색 점이 보이기도 하고 투명한 부분,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분도 보여. 그랬을 때 검은색 점은 흑음모 또는 각성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분홍색 계통은 정장석 계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백색이나 투명은 석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 그것을 조암광물이라고 되는 것인데, 조암광물이라 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뭐냐면 하나는 어두운 조암광물과 하나는 밝은 조암광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두운 거에는 감남석, 각성석, 휘석, 그 다음에 흑운모 이렇게 네 가지. 밝은 거에는 장석 계통, 그 다음에 석영 이런 것들이 밝은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 중에서 만약에 각성석 일부와 흑운모와 그 다음에 장석, 석영이 만나게 되면 화강암이라는 이 암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감남석이나 각성석이나 휘석이나 흑음모 요계통이다. 그럼 이것은 현무암이 나올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광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써머리니까 갖다 치고, 자 밑에 규산염 광물도 잘 보시면 돼. 자, 규산염 광물이라게 되면 규소, 산소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광물들이야. 자, 그랬을 때 혹시 저기 자습실에 가방 학생 있나요? 세요? 여기 자습실에 없죠? 가방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마 네. 증상 끝나고 걔네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뭐냐면 거기 6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나오게 있어. SiO4야. Si 하나, O4.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결합되는 삼연체 구조를 기본 구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더 결합돼야 된다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통칭 규산염 광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나오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싹 다
싹 다 알고 있어야 돼. 싹 다. 자, 우선은 표를 봐봐. 표. 보시면 독립형 구조, 단쇄상 구조, 복쇄상 구조, 환상 구조, 그 다음에 안 나왔지만 환상 구조, 그 다음에 망상 구조. 그래서 총 6개가 있는데 환상 구조는 아마 학교에서 안 다뤄질 거야. 거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구조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독립형 구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규산형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가지고 돼. 이거 규산형 삼연체를 동그라미 하나로 볼 거야. 그러면 독립 삼연체 구조를 하게 되면 그 삼연체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단쇄상 구조라고 되면 삼연체가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복쇄상 구조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줄과 옆에 하나의 다른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침상 구조는 지금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뭔가 싶을 것인데 이게 옆에서 보잖아? 그러면 삼연체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건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1층, 2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층과 층이 아주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형태를 침상구조. 망상구조는 그냥 똘똘 뭉쳐있는 상태야. 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망상구조. 그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삼연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잘 들어두셔야 되고 감람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서경이야. 지금 요 순서 지금 뒤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런데 이게 뒤에서 뭘 할 거냐면 감, 휘, 각, 흑, 칼슘 사장석, 나트륨 사장석, 그 다음에 정, 백, 석. 요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겁나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요거는.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요 순서가 이 순서야. 감, 휘, 각, 흑 여기까지. 이렇게.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저게 뭔데요?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광물의 예,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시면 독립형 구조에서 감남석하고 석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석류석은 그거야 저기 마그마처럼 뜨거운 데에서 볼 수 있는 빨간색 루비와 같은 그런 짱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석류석 또는 뭐 장미석은 원래 다른 의미긴 하지만 뭐 일부 책에서는 장미석이라고 말하기도 해. 이뻐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 겁나 예쁘겠지. 그 다음에 뭐 휘석, 각성석 쭉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받냐면 기본 음이온 있잖아. 그거는 뭐라 그래? 그걸 문제 안 나와. 대신에 규소 대 산소의 비리. 요걸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대4, 1대3, 4대11, 5대2, 그 다음에 1대2나 3대8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독립삼연체에서 망상구조로 가면 갈수록 공유되고 있는 산소수는 많아져 적어져?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는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공유 결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광물이 풍화에 더 강해져. 더 단단한 광물이 되는 거야. 화학적 풍화에 강남석은 약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게 결합이 좀 느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데 석연과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화학적 풍화에 아주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나왔네. 만약에 독립형으로 나와 있는 독립 삼연체 구조의 얘처럼 되어 있지 않아? 강남처럼. 그럼 내가 얘 망치로 팍 쳤어. 그러면 결합이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 나. 이런 형태를 깨짐이라 하지. 깨짐. 망상 구조 마찬가지야. 방향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려. 석영은 유리잖아. 유리 깨지듯이 그냥 산산조각 난다. 그래서 감남석 독립삼연체, 석영, 망상 구조 둘 다 깨짐. 그런데 얘네 셋은
이게 결합되는 게 어떤 패턴이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면 깨집니다. 아니, 쪼개지지. 특히 이렇게 한 줄로 쪼개진다라고 보통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림상 한 줄로 쪼개지거나 두 줄로 쪼개지거나 한 층으로 쪼개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규선형 광물은 그 표가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진산이나 인천이가 헷갈리는데 학교에서 무슨 문제 나왔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규소 산소 그 비 있잖아. 그거 메꾸는 문제도 나왔었어. 참 더럽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선형 광물 그러면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으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를 좀 보면서 그리고 여기는 좀 그냥 드립다 외울 수밖에 없어.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니까. 자, 밑에 보시면 광물의 물리적 성질이 있는데 광물의 성질을 크게 세 가지로 봐. 하나는 물리적 성질, 하나는 화학적 성질, 하나는 광학적 성질. 이 셋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누가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냐? 광학적 성질이 제일 커. 광학적 성질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물리적 성질부터 보도록 합시다. 물리적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나온 것처럼 뭐 결정형, 색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먼저 결정형부터 한번 봐봐. 결정형. 자, 결정형을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광물 이루는 원자와 이온의 주임 배열에 따라서 나타나는 독특한 외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결정형,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은 공간이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이 공간에서 자신의 특유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광물들을 결정질 광물이라고 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유한 모양이 없어. 그러면 비결정질 광물이라 하게 돼. 자, 그랬을 때 결정질 광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야. 방에서 무슨 모양일까? 1학년 때 배웠잖아. 3년 전 1학년 때. 기억 안 나겠지? 그치? 어제도 가물가물한데. 이거는 뭐냐면 기울어진 육면체. 평행사변형 모양.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하게 하나 있어. 방연석. 방해석은 CO3인데 방연석은 PBS야. 꼭 방송국 이름 같은데 아무튼 PBS야. 낮과 광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야. 그러면 얘는 무슨 모양일까? 혼자 지랄. 왜 신났을까? 쟤는 또 이거 방연석 무슨 모양일까? 왜 좋아? 왜 좋은 걸 볼까 모르겠네. 암연과 같은 경우에도 NaCl이지 1대1로 결합되는 것이지 똑같아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 천일염 본 적 있잖아. 집에 붉은 소금. 내 모양이 육면체야. 그 다음에 금강석 다이아몬드지. 가공하기 전에 천연 다이아몬드는 물론 이렇게 짱돌처럼 생겨있는 다이아몬드도 있어. 근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얘는 팔면체 구조야. 운모류. 운모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흑운모, 백운모, 금운모, 일부 은운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 통칭해서 운모류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얇은 층 모양으로 이렇게. 장성류, 정장석, 사장석, 칼리장석 막 난리도 아닌데 얘는 두꺼운 판 모양. 그 말했으면 좋겠지? 석영, 광물이야. 어쩔 수가 없어. 석영, 육각, 기둥 모양. 많은데 여기까지만 오늘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거는 지금 정리하였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에 막 미친 공부할 때 막 외워야 될 때 그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요 놈은 결정계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자료에. 결정계가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외우는 게 더 많아져. 단사전계, 삼사전계, 뭐 삼방전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육방전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결정계가 주어진다 그러면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고급 직업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비결정적이라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얘가 결정형이 안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금. 이 모양 없지. 그냥 금은 덩어리지 이렇게. 은도 덩어리지. 아무튼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결정들보다 결정될 쪽을 더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안 나온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 결정질 광물들 중 이것들 중 만약에 화성암이라고 가정을 해보잖아. 화성암이라고 가정을 하고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암석이 만들어져. 그런데 그 마그마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진 이 냉각되는 속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 결정이 만들어진 속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화성암을 확대해서 봤네. 그랬더니 자신의 겉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광물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광물을 보면 걔의 원래 모양은 세모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이 뭉그러지는 경우도 있어. 세모여야 되는데 세모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는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되다 말았어. 이렇게. 자, 그랬었을 때 얘처럼 온전하게 자신의 모양을 딱 만드는 이런 광물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형이라고 이름 붙여요. 자형. 자신의 형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처럼 한쪽이 뭉그러졌어. 왜? 얘가 먼저 지가 결정을 딱 만들고 공간을 없애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만들어지는 광물은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얘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있음에도 일부가 뭉그러지고 나머지만 자신의 결정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반만 자형이다 라고 해서 반자형이라고 된 것이고, 자형이 만들어지고 반자형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더 없네. 그래서 아예 자신의 결정형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광물들을 타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자형, 반자형, 타형을 구분할 때는 모양만 갖고 구분하면 돼. 온전하게 자신의 모양이 있는가? 자형. 어느 한쪽이 좀 찌그러졌는가? 그럼 반자형. 아예 형태가 없다. 그러면 타형.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 순서가 중요해. 생성 순서. 자형이 첫 번째 만들어지고 남은 공간에서 반자형이 만들어지고 그 남은 공간에서 결정형이 없이 그냥 뭉그러진 타형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생성 순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결정형은 이렇다라고 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색깔 한번 보세요. 광물마다 나타나는 고유의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유의 색깔과 같은 경우가 정말 고유한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광물에서 잘 안 보여. 이런 고유의 색깔이. 왜? 거기 좀 보시면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불순물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광물의 고유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흔한 건 아니고, 이 색깔은 보통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불순물의 함량, 그리고 광물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면 석영과 같은 경우에는 유리인데 유가 기둥 모양이 수정이야. 근데 불순물이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얘가 보라색을 띨 수도 있고, 자수정, 노란색을 띨 수도 있어, 연수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 감옥. 그 유형 맞지? 팔석방의 운정성 황강릉. 거기서 말하는 감옥인데, 감옥이 붉은색을 띠면 루비, 푸른색을 띠면 사파이어. 불순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색깔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 있을 때하고 작은 덩어리 있었을 때하고의 이게 색깔이 달라 보여. 만약에 크기를 더 잘게 쪼개버리잖아. 그러면 광물의 가로색이 나와. 그 가로색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은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겉으로 보이는 색하고 크기를 완전 작게 해서 가로를 만들어버리면 보이는 색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가로를 내게 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흑음모가 이런 경우야. 흑음모인데 가로를 내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의 함량, 종류, 그리고 광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표를 보시면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색 광물은 그 휘황찬란한 빨간색하는 거 이게 아니야. 유색 광물은 어두운 광물. 그 다음에 무색 광물은 좀 밝은 광물, 흰색 계통의 투명한 계통의 그런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64페이지 좋은 색. 자, 좋은 색. 거기 뭐라 되냐면 좋은 판에 긁어서 나오는 가로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판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좋은 판은 뭐냐면 거기 쓰여 있는 것이 초벌구이 도자기 판이라 되어 있는데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 그러면 이거 어디서 구해요? 아주 흔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욕실에 가면 이 벽에 붙어있는 타일 있지. 타일. 그 타일의 겉면은 그 유연을 발라서 맨들맨들해. 근데 타일의 뒷면 보면 되게 거칠거칠하지. 그게 좋은 판이야. 그래서 그 판에다 긁어서 쓸 때 나오는 가로색, 그것을 좋은 색이라 하는데 꼭 좋은 판이 아니라 가루만 내면 되는 거야. 뭔 일이냐? 망치를 부숴버리면 돼. 그래서 나오는 가로색이 다 좋은 색이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표를 보시게 되면 금, 황동석, 황철석 전부 다 노란색 겉보기색이 있는데 색깔 좀 달라. 노란색, 녹흑색, 검은색. 난 이게 진짜 이해 안 가거든. 나중에 니네들 아마 학교에서 이거 좋은 색 직접 보게 될 건데 황동석을 긁어서 나오는 색깔이 녹흑색이 나와 있잖아. 근데 한 번 봐도 녹흑색은 안 보여 나는. 그냥 검은색으로 보여 그냥. 근데 마음가짐을 녹색이 살짝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마음가짐을 보이잖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검은색이야. 그리고 자철석, 저철석 전부 다 이런 색깔이다. 근데 거기다가 한 줄에 적어 놓으세요.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 누구냐면 방해석. 그 다음에 장성류, 운무류 이런 것들. 그리고 석영. 이 석영은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좋은 판의 굵기하고 석영의 굵기 중에서 좋은 판이 더 단단한 경우가 생겨. 그러면 좋은 판에 긁다 하더라도 석영은 그 가로색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좋은 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루라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유리는 굳이 좋은 판에 긁지 않고 망치로 부숴버리면 흰색 나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 좋은 색은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보통은 겉보기색과 좋은 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겉보기색과 좋은 색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겉보기색과 좋은 색이 같은 광물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원소 광물일 때 이런 경우야.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금, 은 이런 것들. 금 덩어리도 노란색이고 금 가루 노란색이야. 은 덩어리 회색이고 은 가루 회색이야. 그래서 원소 광물,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원소 광물일 경우는 대부분 겉보기색과 좋은 색이 같아지더라. 이렇게. 짬뽕 진짜 미쳐버리겠네. 근데 그거 알아? 나는 짱돌이 전공이야. 제가 못 나올 것 같아 짱돌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이젠 너무 싫어.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붓기라고 나온 게 있어요. 붓기. 단단한 정도지. 근데 거기 지금 가로 1번을 봐봐. 광물을 이 단단한 정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원자나 이온의 밀도가 클수록 뭔 소리야? 화학 조작이 강할수록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단단한 정도는 적으셔야 됩니다.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원자 크기가 작다는 것은 핵간일력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원자의 전하량이 클수록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그 결합하는 원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광물은 단단해져요. 크기가 작을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 간 거리가 짧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굵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광물의 굵기를 표현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몰스 굵기계, 그 다음에 색임 굵기계, 색임 경도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임이 아니라 되팀. 그 다음에 색임 굵기계. 이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몰스 굵기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물 두 개를 긁어봐. 연말하는 거야. 긁어서 누가 긁히는가, 긁히지 않는가 이걸로 갖고 단단 정도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 대팀 경도는 서로 충돌을 시켜보는 거야. 누가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그럼 결국은 이 모스 굵기계나 대팀 경도계와 같은 경우는 이거 상대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색임 굵기계, 색임 경도계와 같은 경우는 직접 힘을 가해서 몇 뉴턴에서 이 광물이 깨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그러면 모스 굵기계와 대팀 굵기계는 같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모스 굵기계. 요거는 거기 책에 나왔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안 나왔어? 나왔구나. 활석, 방형, 인정석, 항방론. 또 나오지. 3년 전에 배웠던 그게 또 나옵니다. 이거 외울 때 이상하게 외우신 분도 있는데 활잘선 석방형이 이렇게 외우지 마. 그냥 앞 대가리 한 글씩 따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제일 오래 가요. 그리고 그 10개들 중에서 석영부터가 석, 황, 강, 금 네 가지가 이게 보석이 되고 있는 것이지. 석영은 수정, 황옥은 토파즈, 그 다음에 강옥은 사파이어나 루비, 그 다음에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리고 니네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안 할 텐데 얘기를 하면 꼭 미친 또라이들이 한단 말이야. 얘기를 할까 말까 살짝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성적인 사람들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10개의 광물들 중에서 석고가 아주 위험해. 석고가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뼈 부러지면 깁스하는 그 석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석고가 그 석고야. 근데 이 석고가 어떤 모양이냐면 유리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유리처럼 박일석처럼 석유중에 되어 있어. 투명한 광물이야. 그래서 딱 꽂아가지고 가루가 나오면 그게 석고 가루야. 물 넣게 가지고 굳히는 거. 근데 석고는 이게 깨짐의 형태가 아니라 쪼개짐의 형태인데 그냥 쪼개짐이 아니라 결 방향대로 침상 쪼개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침상 뭐냐면 바늘 침자야. 바늘처럼 쪼개져.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석고를 잘못해서 결 방향대로 이렇게 손가락이 문대잖아. 이렇게. 그러면 석고가 바늘 모양으로 쪼개지면서 갑자기 쑥 들어가.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러고 있지. 그러면 빼면 돼. 근데 굵기가 2번이야. 그럼 이게 2번이면 어느 정도냐면 조금만 맞으면 그냥 부스러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빠져가지고 들어간 만큼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긁어내야 돼. 하나하나. 그리고 석고 같은 경우에는 잘 부서진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혈관 타고 들어가잖아. 뇌로 들어갔다 뇌경색. 뒤목적 죽는 거야. 아니, 심장 들어갔다 그러면 심근경색. 하도 죽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석고는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신신당부한 거예요. 하진 않겠지. 하진 않을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깨짐과 쪼개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깨짐은 어쩔 때 잘 깨질 수 있는 거냐면, 저기 지금 깨짐 표 안에 두 번째 점 봐봐. 모든 방향은 결합력이 비슷할 경우야. 결합력이 세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자 간 거리라든지 아니면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인지 이게 비슷할 경우에 결합력이 비슷하겠지? 그러면 방향성 없이 깨져버린다. 이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영과 강남석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좀 더 적어주세요. 흑요석.
깨짐에 흑 요석이라고 할 것이 있는데 얘는 화산유리라고도 말을 해. 아마 본 적은 없을 것인데 그런 건 본 적 있을 거야. 누구냐 저기 그거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는 흑요석을 그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귀족들은 그렇게 바둑돌로 썼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더 전에는 이 흑요석은 화산 유리야, 이런 유리. 그러면 얘는 잘 깨지잖아. 그러면 날카롭게 깨지겠지. 그래서 그 날카롭게 깨진 애를 막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휙 던져서 고기란다. 그 동물 막 잡기도 하고 잡은 그 동물을 이렇게 배를 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용도로 썼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쪼개진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이 약한 그 면을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패턴이 보일 때, 아까 우리가 그 삼연체 구조로 본다 치면 그 단쇄상, 복쇄상, 침상 이렇게 어떤 패턴이 보일 때 쪼개짐이다.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쪼개짐이 날개에 지금 그 설명되어 있는 살짝 있어 그림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쪼개짐이 있는데 한 방향 쪼개짐은 힘을 가했을 때 위층, 아래층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층상 쪼개짐이라고 말해. 한 층, 두 층 이렇게. 대표적인 거 운모류. 광물들을 적어 놓으셔야 돼. 운모류. 한 방향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기둥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주상 쪼개짐 또는 얇은 바늘 모양은 침상 쪼개짐이라 하게 돼. 그러면 두 방향 쪼개짐의 대표적인 거 아까 삼연체 구조 중에서 그 단수상 구조인 휘석, 복쇄상 구조인 각섬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두 방향 쪼개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방향 쪼개짐은 입체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똑같은 모양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그래서 입자의 모양으로 떨어진다. 입상 쪼개짐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해석, 방연석 이런 것들이 입상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 다시 한 번. 두 방향 쪼개짐은 기둥 모양을 쪼개서 주상 쪼개짐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쇄상 구조인 휘석, 복쇄상 구조인 각선석 이런 것들이 두 방향 쪼개짐이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향 쪼개짐도 있고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아마 그걸 하지 않을 거니까 불필요하게 하지를 말합시다. 자, 그 다음에 광택. 빛을 어떻게 이제 반사하는가? 그러니까 뭐 감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금속 광택과 비금속 광택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비금속 광택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좀 쓰여 있습니다. 유리 광택. 이름만 딱 봐도 알겠지?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광택을 말하는 거야. 석영, 방해석, 석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주 광택. 진주 광택은 그 진주처럼 보여지는 것 또는 비누 광택이라고 해. 비누처럼 되는 것들. 이런 비누 광택의 대표적인 것이 활석.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광물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유리광택, 석고, 석영, 방해석 이런 것들, 형석 이런 것들, 인해석 이런 것들 조금 많아지네. 그리고 진주광택 또는 비누광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거 활석. 활석은 이런 분필점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분필 생겼는데 얘는 붓기 1번이라서 이렇게 만지잖아? 그럼 분필 가루처럼 이렇게 묻어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흰색이야. 흰색이고 약간의 반짝이는 뭐라고 하지? 그걸? 펄? 뭐 그게 좀 들어가 있는 것좀 보여. 그래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는 요거를 곱게 빻아가지고 얼굴에 처발랐다는 기록이 있어. 돌가루를 얼굴에 발랐으니까 얼굴 표면이 뭐 피부가 장난 아니겠지. 아무튼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견사광택이라고 되는데 견사란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그 섬유광택이라고 해. 섬유. 이거 뭐지? 옷 만드는 섬유. 대표적인 거 섬아연석. 섬아연석. 또는 여기 천장에 이건 없는데 그 천장에 들어가는 그 뭐지? 발암물질. 소리가 나요. 그 뭐지? 석면. 그것도 섬유광택입니다.
실을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을 뭉쳐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지방광택. 지방광택이라는 것보다는 수지광택이라는 말을 더 쓸 거야. 수지광택. 근데 지방광택이 진짜 지방처럼 생겨있는 광택이야. 지방이 뭔지 알죠? 여기도 배에 들어가 있는 요거 지방이야. 그것처럼 이 기름 덩어리가 굳은 것처럼 나오는 그런 광택을 지방광택, 좀 노골적인데 지방광택 또는 이것이 수지광택.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박. 그 한복에 다는 단추 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호박을 그렇게 잘 가공을 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라기 공원 영화 봤을 거야. 거기서 모기가 호박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모기 꽁다리에서 이제 DNA 뽑잖아. 그거 호박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좀 안 나와 있는데 7번째 비중. 적으란 얘기야. 비중은 사도시 물이 있을 거잖아. 요것과 같은 부피로 했었을 때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는가 비교하는가. 사도시물 같은 부피와 비교해졌을 때 어느 정도 무거운가 그것을 비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쓰게 돼. 예를 들면 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9에서 23 정도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사도시물 같은 부피로 친다고 그러면 금은 19배 무겁다 또는 23배 무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성. 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NS 극이 있는가 없는가? 대표적인 것이 자철서. 아홉 번째 더럽게 많죠. 이제 뭐 짤막짤막한 것들이야. 물리적 성질 중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 맛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생뚱맞지? 근데 진짜 맛을 봐. 짱돌을 이렇게 혀를 대가지고 맛을 보는데 철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 요런 거 철 이렇게 혀가 되면 그 비릿한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이 나요. 그런 것들. 예전에 참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은 많이 지났으니까 그 과거 준비한 애들, 영작교 준비한 애들한테 이거 광물을 좀 보여줬거든 이렇게. 근데 그중에 황철석이 나는 되게 좋아하는 광물인데 묵직하면서 금은 아니죠. 묵직해서 기분이 좋아. 그 황철석과는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을 보잖아. 그럼 진짜 느껴져. 이게 찌릿한 거 느껴져. 그래가지고 반에 이렇게 한 10명 앉아있잖아. 그러면 한 명한테 맛 좀 봐. 그러면 그 중에 꼭 대부분은 싫어요 하는데 꼭 한 명 남자애가 네 저요 한 명가 있어. 그 맛을 보여줘. 그러면 어때? 찌릿해요. 좋아요. 입질하네. 그 다음에 다음날 다른 반에 똑같이 한 10대명이 앉아있어. 이게 황철석이라고 하는 거야. 철이야. 볼래? 그러면 그 중에 또 있어. 짜요 하는 애가 있어. 또 맛을 봐. 이러고 한 2주 돌리잖아? 그러면 못해도 요만한 광물에 20명이 혀가 왔다 갔다 해. 난 그럼 즐겁지. 근데 모를 일이야. 그걸 진짜 이제 다 분별을 있을 수도 있는데. 10번째, 맛이 나오면 냄새도 가능해요. 짱돌은 냄새 난다고요? 짱돌 가는 거야. 막 갈면서 나는 냄새. 황성분이 들어있을 경우에 뭐 나올지 알지? 약간 그 달걀 그런 비슷한 냄새. 그런 거. 아무튼 광물의 물리 성질 그러면 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못 잡아는 얘기고 실제 쓰는 방법이야 진짜로.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못 잡은 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쓰는 방법인데 이게 학교에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설마 막 무슨 맛일까요? 그런 건 안 나오겠지. 자성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비중 정도까지만. 자, 물리적 성질은 우선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 이 붓기는 어떤 변수로 되는 것인가, 결정형은 어떻게 배열돼서 나오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막 외워야 될 부분들은 지금 당장 넘기면 돼. 책 보면서 문제 풀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시험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아이고, 안 나왔네? 미쳤나봐. 안 나왔어. 하나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적으셔야겠다. 지금 화학적 성질이 안 나왔어. 오야. 자, 두 번째, 광물의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종류 따르고 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화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동질 이상. 들어봤니 이 단어? 생각으로 무식하네. 자, 아무튼 동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뭐냐면 말 그대로 동질 같은 성분인데 이상 다른 모양이라는 뜻이야. 같은 성분인데 다른 모양이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은 탄소. 이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흑연으로 나오잖아. 연필심, 샤프심 이런 걸로. 근데 고온 고압에 놓이면 이거 뭐가 나오냐면 금강석 나오죠. 이렇게 같은 성분인데 다른 모양 나오는 이런 관계를 동질 이상 관계.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탄산칼슘과 같은 경우 요것이 같은 성분인데 환경에 따라서 요것이 방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방해석 또는 아라고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가 있어. 아라고나이트.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성분의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환경에 의해서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또는 결합력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죠. 여기서 말 환경은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을 온도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깊이라고 치면 킬로미터, 압력이라 치면 헥토파스칼이라고 쓰게 돼. 그랬을 때 흑연과 금강석 또는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의 상태의 한계선은 이거야. 여기 위면 흑연이나 방해석, 밑에면 금강석이나 아라고나이트 이렇게. 근데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 곡선을 그려보잖아?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지구 내부의 실제 환경 곡선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흑연이나 방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이 범위가 되고 있는 거고 아라고나이트나 금강석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더라라는 얘기거든요. 다른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질 이상 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질동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유질 비슷한 성분인데 동상 같은 모양이다. 결정형이 같은. 결정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야. 다만 성분이 비슷해.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광물 처음에 탄산염과 규산염 두 가지만 할 거다라고 했던 거 규산염으로 해서 계속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탄산염이 나와. 무슨 CO3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다 탄산염이라게 되는데 만약 CA가 붙었대. 그럼 요거는 뭐냐면 방해석. 철이 붙었대. FeCO3래. 그럼 이거 능철석. 마그네슘이 붙었대. MgCO3. 이거 마그네사이트. 망간이 붙었대요. MnCO3. 능망간석. 참 그렇지. 그런데 방해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들어봤을 것이고 능철석, 마그네사이트, 능망간석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능망간석의 모양은 무슨 모양일까요? CH3가 기울어진 얘기. 그렇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평행사변의 모양. 처음 들어본 거라고 하더라도 뒤에 붙어있는 이 CO3만 봐도 아, 유질 동상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 고용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고용체와 같은 경우는 같은 광물이야. 무슨 말이냐면 동질 이상에서는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광물이 다르잖아. 서로 이렇게 다른 광물이야. 유질 동상에서도 비슷한 성분이지만 다 다른 광물이야. 근데 얘는 같은 광물이야. 같은 광물인데 살짝 약간의 화학 성분이 다른 성분이 좀 달라지는, 성분이 살짝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게 고용체. 이거를 정의할 때는 일정 범위 내에서 화학 성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광물의 관계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같은 광물인데 성분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감남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 이 감남석은 독립 삼연체 구조잖아. SiO4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얘만 덜렁 있으면 이거는 석영이야. 근데 감남석이 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철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 마그네슘 두 개 붙어서 나오는 감남석이든 철 두 개 붙어 나오는 감남석이든 또는 마그네슘 하나와 철 하나가 각각 얘랑 붙어 나오는 감남석이든. 이해됐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감남석이나 이렇게 결합하는 감남석이나 어차피 감남석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감남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용체라는 이 광물들 중 대표적인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사장석을 알고 있어야 돼. 사장석. 감남석은 그냥 이를 돕기 위해서 광물들 중 진짜 이 화학식 제일 간단한 얘기 쓴 것이고 정자석, 사장석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이 화학식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렇게 예를 못 들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든 것인데 얘는 그냥 들어가고 넘어가면 돼. 중요한 것은 요놈이야. 기억하면 안 돼. 사장석 중 두 가지 칼슘으로 결합된 칼슘 사장석과 나트륨으로 결합된 나트륨 사장석이 있어요. 둘 다 누구로 결합하든 간에 사장석이라는 것은 변화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나온 김에 살짝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칼슘 사장석과 나트륨 사장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약간의 환경 차이가 있어서 얘네들이 다른 거야. 얘가 깊은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얘가 조금 더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칼슘 사장석이 조금 더 고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사장석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풍화에 대해서는 살짝 약한 상태가 되고 있어. 그럼 나트륨 사장석은 다 반대이지. 그나마 얕은 데서 만들어지고 그나마 저온, 저압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살짝 풍화돼서 강한 광물이다. 이렇게. 한쪽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야. 이거는 아까 썼던 거 있잖아. 암피아크 그 다음에 정백석 요 순서 중에서 칼슘 사장석 즉 나트륨 사장석 라는 이렇게 요걸 말하는 거야. 요 관계 요게 고용체 관계. 다음 주에 요걸 하면 이게 이해가 될 거야. 뭔 말인지. 이거랑 아까 했었던 그 삼연체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는 거 있잖아. 독립삼연체, 단세, 복수 이거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요 놈이요. 요 놈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환경이 놓인다. 그러면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방해석과 같은 거 나오게 될 것이고 밑에 환경이 놓인다. 그러면 금강석이나 아라고나에서 나오는데 지구 내부의 실제 환경 곡선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깊은 곳인데 저온인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흑연이나 방해석은 결국 지표 근처 얕은 곳에서 주로 저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얘는 깊은 곳,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뜻이지. 압력을 세게 가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런 경우는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리적 특징과 화학 특징 두 가지 정리했는데 70페이지 나와 있는 광학적 특징은 지금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거 얘기를 하던데 뭐요? 가로축이 뭐라고? 가로축이 가로축 온도. 그 과학적 특징 있잖아. 요거 니네 학교에서 실습을 할 거야. 그래서 말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한번 실습을 하고 나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질문 하지 마. 힘들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완자 저거 예심 만점 문제, 중간 마무리 문제, 수능 실전 문제 그 세 가지를 푸시고 지금 준 요거까지 푸시면 되는데 지금 준 거는 지난주 준 거에 비해서 좀 얇아. 천천히 해보고. 그래서 요것도 오늘 친절하게 오른쪽 맨 위 모서리에다가 21, 22, 23일 적어놨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빨리 가세요. 잠깐 나 카메라만 빼고 카메라 안 봐. 이거 뭐지? 핸드폰.